김동천 차장하고는 먼저 KT 얘기부터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간 이제 경기 방어주들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식품주들, 그다음에 통신주들, 그중에서도 KT 굉장히 주가가 좀 좋았던 상황인데 오늘은 조금 밀립니다. KT 어떻게 볼까요? 일단 뭐 계속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약간 접근하시기에 부담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같이 좀 밀리는 장에서는 충분히 일단 접근 가능하다고 결론부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KT 2분기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좋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분기 기준으로 최고 실적이고 1분기에 의해서 이익 같은 경우도 5천억 이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실적 자체가 굉장히 탄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펀더멘털이 강력한 상황에서 꾸준히 바텀을 지킬 수 있지 않나 KT를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5G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4월 기준을 가입자를 본다고 하면은 업계 1위인데 이게 거의 22개월째 1위 지금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고요. 네네. ARPU 같은 경우도 2019년 1분기 이후에 꾸준히 1위를 하는 등 지금 어떻게 보면은 SKT를 통신에서 1등이라고 생각하는데 KT가 뭐 꾸준히 지금 선두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다고 하면은 지금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외에도 KT에는 굉장히 좀 다가올 뉴스,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K뱅크나 밀리에서재 그리고 스튜디오 지니 같은 지금 비상장 기업들이 올해 상장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장에 대한 뉴스가 나올 경우 모회사인 KT에 다시 한번 상승 네.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같이 좀 빠지는 날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IPO 철회하는 기업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 KT 계열의 회사들은 좀 IPO 괜찮을 것 같습니까? 말씀대로 공모주 시장이 실제로 좋지는 않는데 네. 일단 뭐 K뱅크나 밀리에서재 그리고 스튜디오 지니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비상장 기업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유명한 기업이고 또 사업 자체가 좀 확실하게 지금 나오기 있기 때문에 실적 네. 자체도 좀 나오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른 좀 상장하는 기업들과 좀 차별성을 보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전략적인 판단이지 IPO 들어온 데는 큰 문제 없는 기업들이다. 현재 한전기술도 8%까지 BHL 같은 경우에는 12%의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붙기 시작할 텐데 이 중에 그러면 중소형주들이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대형주를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보시면은 원전 ETF 2종이 출시돼 가지고 원전 ETF 그러니까 원전 같은 경우는 약간 항상 수급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고 좀 보이는데 이번에 네. 그러니까 뉴스에 의해서 시장에서 오르고 뉴스가 없어지면 다시 빠지고 이런 부분에서 ETF가 출시되면서 패시브 자금들이 이제 원전 관련주로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수급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그 ETF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보자고 하면은 가장 편입 비중이 상위 종목이 한국전력이랑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도 대형주랑 소형주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 일단 대형주 같은 경우는 패시브 자금의 수급에 대한 수혜를 분명히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지금 소형 앵커님이 캐스터님 말씀하신 그런 소형주 같은 경우는 패시브 자금이 그렇게 좀 많이 또 들어갈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뉴스에 의한 호재로 의한 좀 오늘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소형주들은 변동성에 대해서 또 굉장한 또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ETF 관련해서는 좀 대형주 위주로 좀 보셨으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형주라고 하면은 좀 그 중에서도 테마가 그냥 네. 원전 테마 중에서도 많은 테마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핵 폐기물 처리 테마가 있는 우진이나 좀 오르비텍 이런 쪽으로 좀 소형주는 보는 게 좀 좋지 않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천 차장하고는 반도체 얘기 좀 해보죠. 사실 국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으로 보면 반도체지 않습니까? 뭐 자동차가 있을 테고 조선업 뭐 이렇게 따라올 텐데 지금 자동차는 약진을 하는데 반도체는 뒤로 좀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도 사실 삼성전자 그렇게 올라주는데 못 올랐고요. 오늘도 상승 탄력이 굉장히 약한 상황인데 반도체 쪽은 어떻게 보고 그중에서도 그래도 괜찮게 보시는 게 있나요? 굉장히 반도체가 좀 약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요. 어제 자동차가 굉장히 불을 뿜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반도체 부분은 계속 좀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수요 공급 이런 측면에서 리스크에 대한 걱정이 나오면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에서 3나노 파운드리의 세계 최초 양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뉴스인데 이런 부분에 그쵸? 대해서 네. 뭐 전혀 주가에 반영을 못 하고 있단 말이죠. 많은 분들은 얘기를 할 때 이게 정말 수율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생각하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발표를 했다는 것만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수율이 잡혔으니까 발표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발표는 못 합니다. 네. 한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전혀 주가에 좀 반영이 안 되는 모습을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네. 이런 3나노 파운드리가 되면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인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텐데 저는 생각해 볼 때 파운드리 업체가 있다고 하면 항상 후공정 업체들, 네. 후공정 업체 쪽에서도 뭐 장비 쪽을 납품한 업체들이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미 반도체를 좀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자동화 장비랑 레이저 장비를 이제 파운드리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작년 내내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올해도 실적은 좋았지만은 일단 반도체 섹터 자체 지금 굉장히 투심이 안 좋기 때문에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본다고 하면은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장비 쪽에서도 마이크로 서 장비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패키지 전달 장비가 굉장히 기술적 쪽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또한 그냥 반도체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그냥 기본적인 반도체뿐만 아니라 차세대 뭐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가상현실용 반도체도 여기서 지금 뭐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서 작년 내내 계속 해외 업체들과 계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도 아까 보니까 오늘 계약 뉴스가 있더라고요. 네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일단 그 파운드리라고 하면은 후공정 업체가 가장 좋다고 보고 있고 그런 업체 중에서도 계속 계약을 발표하는 공시하는 이런 업체들 전 좋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한미 반도체 충분히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랫폼 업체들도 지속된 약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이버, 카카오 이 회사들에 대한 고민들이 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동천 차장하고는 이 플랫폼 업체들 얘기 좀 해볼게요. 네이버, 카카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애증의 네이버, 카카오. 정말 애증의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진짜 네이버를 본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투심에 대해서 네.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기업 단위로 봤을 때는 실적도 지금 계속 탄탄하게 나오고 뭐 확장성, 계속 성장성은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투심에 대해서 약간 좀 안 좋은 모습, 약간 좀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일단 좀 네. 굉장히 안 좋아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게 본다고 하면 플랫폼 업체가 어떻게 보면 성장주 테크 이쪽 생각하면은 금리가 오르면은 약간 성장주는 같이 빠진다 이런 또 생각이 많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뭐 메타나 이런 부분이 많이 빠졌거든요. 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국내에도 많이 작용을 한다고 해서 금리 오르는 미국채가 올린다고 하면은 국내장에서는 대표적으로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정말로 실적이랑 펀더멘트랑 상관없이 좀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 계속 된다고 하면은 이런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올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좀 네이버 카카오를 볼 때는 진짜 단기적이 아니라 진짜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일단 투시 모멘텀이 좀 바뀐다고 하면은 분명히 좀 상승 분위기로 다시 탄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모습 볼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 네. 카카오를 좀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좀 장기 투자 측면에서 좀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마음 아프시겠지만은 정말 존버의 자세로 아, 일단 네. 이게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